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세계적으로도 통하는 586 들려론의 영상에 댓글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릴 게 586 분들 전체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딸 가지고 장사하려는 분들을 이제 비판하려는 건데, 지금 2030 보통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여성들의 부모님 세대가 586이니까 그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국의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더라도 부자면 아들, 가난하면 딸을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딸 가진 경우에는 남편을 잘 만나면 본인들 같은 경우도 같이 신분 상승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영진 변호사라고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요. 이번 블로그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 다 쓰지 않고 가족이건 누구건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존중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이 돈을 버는 행위를 무시하면서 가장의 돈을 받아 쓰기만 하는 사람들의, 아마 지금 여성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변덕스러운 감정과 피해의식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힘들게 벌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여성들이 피해보는 거, 여성들의 감정만 부각을 시키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문화를 비판하신 거죠. 그래서 젊은 남자들이 인생의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결혼을 회피해버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요즘 2030 남자들의 이기심이 어쩌네 하며 2030 남자들만 욕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게 바로 이 땅의 늙은이 기득권, 정확히는 586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러님들 악성 재고 안 사요. 아니면 아파트를 준다든가 아니면 회사를 물려주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스 사례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리스가 지금은 후손들이 조금 병신이다 보니까 나라가 폭망했는데, 그래도 이 나라가 역사도 깊고 철학자도 많습니다. 근본이 있는 국가예요. 후손들이 잘 못해서 그런 거지. 자, 그리스 사례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드레아스라는 분이 그리스 남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경제, 돈 누가 관리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이 여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그리스에서는 무조건 남자가 관리해야 해요. 경제권을 남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가 집을 준비하는 문화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스에서는 반대로 해요. 와이프 부모님이 집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할머니가 이런 젠장맞을, 그리고 또 다른 할머니는 기껏 딸 주니까 집도 내놓으라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서잖아요. 정서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보통 와이프 부모님이 집을 사고 남편이 계속 일하고 돈 벌기 때문에 그리스는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가 합리적인 거일 수도 있죠. 여자분들이 뭐 주부가 힘들다 해도 막상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면 또 목숨을 또 걸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 보면 집도 남자가 해와, 돈도 남자가 계속적으로 벌어. 이거는 완전히 남자가 독박 구조거든요. 오히려 그리스가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와이프 부모님이 집을 사고 남편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자신의 딸을 부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스는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명절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댁을 가지만 그리스 같은 경우는 처갓집을 간답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돈을 냈으니까 또 그만큼 또 받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희한해요. 그것도 요즘 안 하려고 하잖아. 시댁 처갓집 반반하자고, 시간도 딱 똑같이 하자고. 아니, 돈은 남자 쪽에서 많이 냈는데, 그리고 심지어 시댁 부모님들이 돈을 지원한 경우도 있는데 또 나중에 이제 명절 때는 보면 또 반반하자고 해. 합리적이지가 않죠. 우리나라 비페미니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노산으로 나라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생이 교사를 폭행했죠. 정신질환 같은 게 노산으로 인해 발생했을 확률이 무지 높죠. 미친 듯이 늘어나는 특수학교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망하기 직전이구나라는 생각만 듭니다. 제가 요즘 정말 이 생각 많이 들어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언론들도 알고 정부도 알아요. 근데 제가 계속 이거 관련돼서 뉴스를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 원인, 즉 지금 초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함에 있어가지고 특히 요즘에 뭐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노산의 노자도 안 꺼내요. 이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82년 김재형 세대들이 학부모로 들어오면서 이거 완전히 그냥 양쪽으로 지금 사고가 터지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자들 눈치 보느라고. 자, 동아일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장애 학생 처음으로 10만 명이 넘었고 이 장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학교를 마친 이후에 취업률이 10%밖에 안 된답니다. 자, 표를 보세요. 2018년도부터 2022년도 것만 보더라도 9만 780명에서 10만 3,600명으로 늘었어요. 5년 사이에. 물론 이 앞에 것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학생 수는 분명히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각도도 오히려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가 각도가 가팔라지죠. 저는 이 각도가 이후에도 더 가팔라질 거라고 봐요. 왜? 혼인 연령이 더 뒤로 갔고 그리고 출산 연령도 더 뒤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5세, 6세의 경우에 확인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모른 채 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유튜브에서만 이렇게 떠들고 있고 커뮤니티에서만 떠들고 있으니까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음 댓글에 보겠습니다. 일본도 딸을 저렇게 기르다가 딸과 같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죠. 아라포 때는 아들도 같은 경우가 있었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더 나쁜 쪽으로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좀 버릇없이 오냐오냐 더 심했던 것 같고 물론 아들도 같은 케이스 있겠습니다만은 아들들은 그래도 자기 밥그릇은 하거든요. 자기 먹고 살 거는. 아닌 물론 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비율상으로 본다면 여성분들이 문제죠.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마 다가올 미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2018년도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태양난 위기에 빠진 일본의 아라포 세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라운드 40 그러니까 40살 전후쯤 어라운드 여기를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아라포인가 봐요. 요 세대를 지칭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미혼 상태의 40세 전후의 세대가 부모와의 동거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아라포는 2000년에 155만 명에서 2015년 291만 명으로 늘었다. 거의 더블 정도로 는 거네요. 15년 사이에. 70대 부모와 40대 자녀의 동반 몰락 위기감이 높다. 그런데 더 골치 아픈 것은 형제의 위험이다. 이게 법이 다른가 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민법에서 형제 부양의 의무가 있답니다. 이제 가족이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신조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민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빈곤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대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법이 있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이 아라포가 일본 입장에서는 진짜 머리 아픈 거야. 부모님한테도 부담이 되지만 그나마 부모님이 연금이 나오고 재산이 있으면 이제 그걸로 쓰면 되는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형제를 도축하는 거죠. 형제까지 도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나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덜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없잖아요. 형제 부양 의무가. 일본은 희한한 게 있네요. 희한한 게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이 될 거예요. 문제가 많이 될 거고 제 생각은 아마 5년 정도 지나서부터 왜냐하면 이 김지영 세대가 지금 한 42? 41죠? 이들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40 후반대 들어가니까 5년 뒤부터 10년 뒤면 확실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그때쯤 가면 저는 한 10년 정도 좀 지나면 이런 기사들 한국에서는 뭐라고 지칭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기사가 될 거예요. 저는 10년 뒤에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모들한테도 짐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짐이 되고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형제 부양 의무는 없기 때문에 뭐 덜 하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일본도 그랬죠. 어떻게 보면 오냐 오냐 키웠잖아요. 일본의 버블 경제 때 딸을 좀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노상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좀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좀 가까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노산에 대한 리스크를 꼭 알려줘야 돼요.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나오게 될 경우에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님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냥 인생이 송두리째 그냥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언론들이 지금 시시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까운 지인끼리라도 이런 거는 좀 공유하면서 가급적이면 여동생이 있으면 여동생 보고도 좀 빨리 시집을 가라. 나중에 너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이런 리스크도 좀 알려주고, 남자들한테도 좀 나이 많은 여성을 만나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젊은 여성을 만나라고 이런 정보들을 좀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